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오후 12살 지우는 낡은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시장길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주머니 속 동전은 겨우 500원뿐이었죠. 그 돈으로는 동생 지은이와 나눠 먹을 만한 간식조차 살 수 없었어요.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는구나.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앞서 걸어가던 화려한 옷차림의 아주머니 지갑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보았죠. 깔끔하게 접힌 지폐 뭉치였어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돈이면 할머니 약도 사고 지은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을 텐데.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지만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할머니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남의 것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단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폐 뭉치를 주워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지우는 허겁지겁 뛰어가 아주머니를 쫓았죠. 아주머니는 지우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무척이나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지우는 지폐 뭉치를 내밀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지갑을 열어보고는 아, 정말이네. 고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별다른 말 없이 지폐를 받아 가방에 넣고 휙 돌아서서 걸어갔죠.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작은 보상이라도 있을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지우의 어깨가 살짝 처졌어요. 그래도 괜찮아. 정직하게 행동했으니까. 지우는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우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노인의 존재였어요. 은색 벤츠 안에서 강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신사는 지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아이가 있다니. 강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기사, 저 아이를 따라가 보게. 검은 양복을 입은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우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죠. 기사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우를 미행했어요. 지우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허름한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담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지우는 낡은 철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 회장은 기사에게 잠시 기다려보세. 라고 지시한 뒤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지우의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이 들어 걸음이 느렸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이튿날 아침 강 회장은 일찍 일어나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 본 소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강 회장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죠. 김비서, 어제 그 아이 집 주소로 가보세. 강 회장의 검은색 벤츠가 지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어요. 주말이었지만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가 있는 날이었죠. 저기 학생. 강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고급스러운 차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지우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누구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강 회장이라고 하네. 어제 자네가 시장에서 돈을 주워 돌려준 모습을 보았다네. 지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강 회장은 지우의 맑은 눈빛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네가 대단하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늦으면 안 되었지만 이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올해는 못 있어요. 아르바이트가 있거든요. 강 회장은 지우를 근처 공원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자 강 회장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자네는 어제 정직하게 행동했네. 내가 지켜보았지. 돈을 주워 돌려주었는데 그 사람은 별다른 보상도 없이 그냥 가버렸더군.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일을 할 때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 할머니는 현명하신 분이구먼. 하지만 세상에는 때로 좋은 일에 대한 보상이 있기도 하지. 그러면서 강 회장은 정장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네. 자네가 정직했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야. 지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안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라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강 회장에게 돌려주려 했죠.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 이건 자네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이야. 세상에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돌아온다는 진리가 있네. 자네 같은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것이니. 지우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아요. 그냥 떨어진 돈을 주었을 뿐인데. 강 회장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자네의 집도 보았네. 자네가 할머니와 동생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알고 있지. 이 돈으로 할머니 약도 사고 동생 먹을 것도 사주게.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돈이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약값, 지은이의 학용품, 그리고 따뜻한 겨울옷까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받아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죠. 감사할 것 없네. 자네가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지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의 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다음을 계속하시려면 미음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줄이길 원하시면 니은을 입력해 주세요. 지우는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교차했죠.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할머니와 지은이를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오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 곁에 앉아 낡은 동화책을 읽고 있었죠. 할머니, 지은아, 나왔어. 지우는 들뜬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은이가 달려와 지우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오빠, 신문 배달은 안 가요? 지우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 갈 거야.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지우야? 지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죠. 할머니, 이걸 좀 보세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이게 다 뭐니? 어디서 난 돈이야? 지우는 강 회장과의 만남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돈을 주워 돌려준 일, 그리고 오늘 아침 공원에서의 만남까지.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지우가 정직하게 살더니 복을 받았구나.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머니, 이 돈으로 먼저 할머니 약부터 사요. 그리고 지은이 옷도 사주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돈은 함부로 써선 안 돼. 너희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물이니까. 그날 오후 지우는 동생 지은이와 함께 시장에 나갔어요. 먼저 약국에 들러 할머니의 약을 샀고 그 다음엔 따뜻한 겨울옷과 식료품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장바구니가 가득 찼죠.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까지.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맛있어요, 오빠. 지은이는 입 가득 밥을 물고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도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할머니께 약을 드렸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랑 지은이 잘 모실게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지우,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할머니가 너무 고맙구나.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이 돈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며칠 후 강 회장이 다시 지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젊은 여성과 함께였어요. 안녕, 지우야. 강 회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분은 김 선생님이셔. 내가 잘 아는 분이신데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야. 김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로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 지우야. 강 회장님께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지우는 조금 당황했지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 회장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우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네. 자네가 원한다면 공부를 제대로 해보지 않겠나? 김 선생님께서 자네를 특별히 지도해 주실 수 있어.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공부요? 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는 착하고 정직할 뿐만 아니라 똑똑해 보이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게 어떻겠나?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교 공부는 좋아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공부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죠.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고 할머니와 지은이도 돌봐야 해요.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우야. 우리가 내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거야. 공부하는 시간과 가족을 돌보는 시간, 둘 다 중요하니까. 고민 끝에 지우는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해야 했고 가족도 돌봐야 했죠.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우는 저녁 식사 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지우가 좋은 선택을 했구나. 할머니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응원한단다. 다음 날부터 지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김 선생님과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죠. 저녁에는 짧게나마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강 회장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했지만 지우는 자립심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은 매우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지우가 놓친 개념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죠.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우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어요. 지우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구나. 김 선생님은 자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일정에 지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죠. 어느 날 밤 신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현관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우는 겨우 눈을 떴어요.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왜 여기 있죠?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었단다. 다행히 옆집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방까지 데려왔지. 의사 선생님도 다녀가셨어. 과로라고 하시더구나. 지우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안 돼요. 내일 학교 가야 하는데. 김 선생님과 약속도 있고.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지우야. 내일은 쉬어야 해.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단다. 그날 밤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이겨내야 했죠. 다음 날 지우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강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상황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지우야, 괜찮니? 강 회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에요. 강 회장은 지우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어요. 자네가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먼.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지후야,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네. 신문 배달은 그만두게. 대신 주말에만 내 회사에서 간단한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나? 월급은 지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지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그래도 될까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자네는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러면서도 가족을 도울 수 있어. 욕심을 내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자신을 망치게 되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의 생활은 조금 더 안정되었어요. 주중에는 학교와 공부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강 회장의 회사에서 간단한 사무일을 도왔죠. 물론 여전히 바쁜 나날이었지만 이전처럼 극단적으로 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우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지우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번은 수학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기도 했죠. 지우야, 정말 대단하구나. 담임 선생님은 시험지를 돌려주며 칭찬했어요.
반 친구들의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큰 보람은 할머니와 지은이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점차 나아졌고 지은이도 오빠를 자랑스러워하며 공부에 더 열심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지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다. 우리 지우와 지은이가 있으니까.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전의 어려움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다음 장을 이어서 작성해 드릴까요? 다음을 계속하시려면 미음을 입력해 주세요. 내용을 줄이길 원하시면 니은을 입력해 주세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고 지우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자라 이제는 할머니보다 한 뼘이나 더 커졌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알려졌고 선생님들의 신뢰도 두텁게 얻었습니다. 강 회장과의 인연도 더욱 깊어졌어요. 지우는 주말마다 강 회장의 회사에서 일하며 사회 경험을 쌓았고 강 회장은 때때로 지우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죠. 지우야, 중학교 졸업 후 계획은 세웠니? 어느 주말 회사 일을 마치고 나올 때 강 회장이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가 될 거예요. 의사? 강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지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아프실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훌륭한 꿈이구나. 자네라면 분명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강 회장은 자신의 호화로운 집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한 소년에게 가 있었어요. 지우는 그에게 단순한 자선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서울 강남의 아파트로 이사한 후 지우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좋은 학교, 그리고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졌어요. 할머니의 건강도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졌고 지은이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밝게 지냈죠. 하지만 지우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학업 환경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를 위해 최고의 과외 선생님들을 모셔왔어요. 수학, 영어, 과학, 모든 과목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았죠.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우의 뛰어난 재능과 끈기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강 회장은 지우를 자신의 회사로 불렀어요. 지우야,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강 회장은 지우를 회사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기계와 실험 도구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여기가 우리 회사의 연구소란다.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단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지우는 처음 보는 기계들과 실험 과정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연구원들은 친절하게 자신들의 일을 설명해 주었고 지우는 흥미진진하게 질문을 던졌죠. 투어가 끝난 후 강 회장과 지우는 회사 옥상에 마련된 정원에 앉았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어땠니, 지우야? 흥미로웠니?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나중에 저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원한다면 언젠가 이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을 거야. 훌륭한 의사이자 연구자가 되어서 말이지.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이었어요. 지우야, 나에게는 가족이 없단다. 아내도 자식도 없지. 평생 일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 그러다 자네를 만났지. 그날 시장에서 떨어진 돈을 돌려주는 자네의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았단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자네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어. 마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달까?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어요. 강 회장의 지나친 관심과 도움, 그 모든 행동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죠. 회장님,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자네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게 나의 행복이란다. 그날 이후로 지우와 강 회장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과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우는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의대 진학을 향해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꿈과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밤 공부에 지친 지우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지우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가난했던 과거, 우연한 만남, 그리고 지금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대요. 정말 그랬네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 20살이 된 지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강 회장과 할머니, 고등학생이 된 지은이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지우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대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바빴죠. 하지만 지우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마다 더 큰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지우는 특히 소아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죠.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따뜻한 손길이라는 봉사 동아리를 창설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역을 방문해 무료 건강검진과 의료 상담을 제공했어요. 그해 겨울, 강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지우는 틈틈이 병원을 찾아 강 회장을 돌보았어요. 자네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강 회장의 건강은 회복되었어요. 지우는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4학년 때 소아과 실습 중 백혈병 환자 민수를 만났어요. 가난한 형편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우가 강 회장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민수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지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12살 소년에서 30살 의사로 성장한 지우의 눈빛에는 여전히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함께했어요. 강 회장은 8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 자문 역할을 맡았고 지우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죠. 지우야, 내 사무실로 올 수 있겠나? 어느 날 강 회장이 전화로 지우를 불렀어요. 병원 일과를 마친 지우는 저녁에 강 회장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의 회장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품위 있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지우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창가 쪽 소파로 지우를 안내했어요. 앉게, 지우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강 회장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한 묶음을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지 아는가? 지우는 서류를 살펴보았어요. 재단법인 따뜻한 손길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운 재단인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설립한 새 재단이네. 소외된 아이들의 의료 지원과 교육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자네를 첫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싶네. 지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강 회장은 지우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자네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네. 의사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 그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야.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강 회장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였죠.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강 회장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라면 반드시 잘 해낼 거야.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와 지은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기뻐하셨고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던 지은이는 오빠와 함께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강 회장님의 꿈을 이어가자. 지은이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의료계와 기업계 인사들, 지우의 동료들, 그리고 지우가 도왔던 환자들까지. 그 중에는 이제 건강하게 자란 민수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연단에 올라 짧지만 의미 있는 연설을 했어요. 이 재단은 한 소년의 정직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살 소년이 떨어진 돈을 주워 돌려준 그 작은 행동이 오늘 이런 큰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어서 지우가 연단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지우는 청중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그것을 알아봐 주신 분이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따뜻한 손길 재단은 그런 아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우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두가 큰 박수를 보냈어요. 강 회장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립식 이후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전국 각지에 의료지원센터를 세우고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외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지우는 병원 일과 재단 운영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지우는 재단의 지원을 받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11살 소년 준호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준호가 해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준호야. 너라면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12살이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자신에게 건넸던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준호에게로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상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지우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지. 강 회장의 집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생명이고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아름다워 보였죠. 지후 선생님,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강 회장의 8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소박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죠. 강 회장의 집에 도착한 지우는 현관에서 환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강 회장을 보며 가슴 가득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 강 회장. 그의 따뜻한 손길이 지우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이제 지우도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지우야, 왔구나. 강 회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강 회장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제가 왔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방울이 행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새로운 세대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정직함이 만들어낸 커다란 선행의 파동은 끝없이 퍼져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었어요.